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들, 장을 고쳐야 되는 이유. 아직까지 자폐증과 관련되어서 명확한 원인이나 혹은 유발이 되는 환경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양한 인자가 복합이 되어서 자폐증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해가 지날수록요, 좀 아쉬운 뉴스인데 자폐증과 관련된 환자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만요, 2018년에는 26,703명이었는데 2022년 기준 37,603명으로 대폭 증가가 됐고요. 전 세계로 시선을 돌리면 전 세계 127명당 1명꼴로 자폐를 추정한다라는 뉴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역할을 통해서 자폐증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자폐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죠. 아이들 인지 발달,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어. 미국 웰즐리 대학의 바냐 클레팍세라의 생명과학 교수 연구팀이 환경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동일 집단 연구 대상 아동 38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2일 보도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아이들이 10세가 될 때까지 연령 적합 인지기능 평가를 여러 차례 시행했고, 평가 일주일 전에 분변 샘플을 채취해 장내 미생물 집단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올라가면서 장내 미생물 집단이 더욱 다양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함께 생후 18개월이 되면서부터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장 건강의 필수적 요소인 생후 18개월이 되면서부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장 건강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단쇄지방산 대사가 인지기능 평가 점수와 상당한 연관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스티페스 오베시와 블라우티아 웩슬레라레 같은 미생물들이 다양해지고, 유박테리움 엘리겐스와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같은 단쇄지방산 분비종들이 많아지면서 인지기능 점수가 올라왔습니다. 단쇄지방산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성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 섭취가 필수인 거 아시죠? 반면 인지 기능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루미노코쿠스 그나부스 같은 미생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등 신경 발달 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장과 뇌 사이에 신호 전달 경로가 존재한다는 장뇌축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장뇌축 이론은 장내 박테리아의 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부산물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장뇌축은 최근 민감한 연구 분야로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결과는 미국 과학진흥협회 학술지 과학발전 최신호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장내 미생물에 어떠한 종류의 균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지 기능에 차이가 있다라는 뉴스를 연구 결과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드는 게, 그러면 과연 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와 자폐증이 없는 아이는 과연 미생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장내 미생물 종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증도 가른다. 서울 아산병원은 김효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장내 미생물을 구성하는 균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가정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 249명 등 총 456명을 대상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체내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죽으로 95% 이상이 장에 존재합니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456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고, 이 중 249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평균 생후 76.9개월인 환자였고,
106명의 환자는 형제 및 자매였으며 나머지 101명은 일반 대조군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장내 미생물 균종을 분류하고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미생물 종류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중증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환자군과 비교군 사이에 유의미한 균종 차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군 내에서도 장내 미생물 균종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임상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군은 메가모나스, 인테스티니 박터 바틀레티 등의 미생물이 풍부했고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풍부할수록 자폐 스펙트럼 중증도 장애는 낮았습니다. 박테리움 롱검은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해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을 완화한다고 동물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는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종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성숙도가 느린 그룹에서 사회성과 자조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점이 발견됐다. 사회성과 자조 능력이 낮은 그룹은 특히 연쇄상구균의 한 종류인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폐증과 장내 박테리아의 연관성 발견, 대변이 진단에 도움. 자폐증과 장내 박테리아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됐으며 대변 샘플을 이용해 자폐 장애 진단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중문대 연구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없는 1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 1627명의 대변 샘플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정 박테리아 및 비박테리아 성분과 그 기능이 남녀 어린이 모두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식사, 약물 및 기타 건강 상태를 포함한 추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자폐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1종의 서로 다른 미생물들과 기능을 기반으로 박테리아와 같은 한 가지 성분만 보는 것보다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자폐증 진단을 기리는 데에 대변 검사가 이 자폐증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함께 좀 보셨는데요. 그만큼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즉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 따라서 인지에 대한 발달이나 언어에 대한 발달,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요. 그럼 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좀 바꿔주면 다양성을 늘려주고 균형을 맞춰주면은 자폐증이 완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19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분변 이식으로 자폐증 증상 치료한다. 본문 내용 중 하나만 좀 발췌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고 유해한 세균의 과다한 성장을 저지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체에 유익한 장내 세균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아리조나 대학에서 자폐증 환자에게 유익한 장내 세균을 이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자폐증 환자에게 미생물 이식 요법을 시행하면 2년 후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증상인 언어 장애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행동 장애 등의 증상이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폐증 환자 중에는 30에서 50%는 수년간 만성 위장 장애 및 변비, 설사 등에 시달리고 그로 인한 장기적인 불편감과 통증이 과민성과 주의력 및 학습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구진은 2017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에게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고 장을 비우고 위산 억제제를 투여하고 7일에서 8일간 매일 분변 미생물을 이식하면 만성 위장 장애와 행동 증상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 개발길 열리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가능성 확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군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해 본 결과
두 군 간 장내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ASD 치료제 개발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하 교수 연구팀과 일동제약 최성구 연구개발본부장 이하 연구팀은 한국인 ASD 아동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 ASD 아동 대상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시도한 국내 최초 연구 성과로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장내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환경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자폐 증상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보셨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발병하는 나이대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안에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즉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다양성을 지켜줄 수 있는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증과 관련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신다면 대변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균형 상태와 다양성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